오늘 주제는 한국 사회에서 엔지니어의 억울한 이미지, 총체적 난관. 일단 이제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 뭐 한국 엔지니어들과 미국 엔지니어들의 차이점, 대우가 안 좋다, 한국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좀 원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한국 엔지니어들과 공대 출신들의 대우가 구린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좀 어떻게 하면 좀 앞으로 한국에서도 엔지니어들 대접받는 사회가 되는지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이런 환경과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은요, 요거 한국의 엔지니어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용어와 정의의 부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엔지니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요. 기껏해 이 정도? 엔지니어 하면 기사? 정도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좀 그런 게, 이 보세요. 제가 이제 엔지니어 한국말 이렇게 쳐봤는데 구글 트랜슬레이트는 이렇게 엔지니어는 공학자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이제 딸려서 기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공학자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그 공학자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지 직업적인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게 한국에서는 기사라 그러면은 이렇게 많아요. 택시 기사도 있고, 운전기사, 그 다음에 택배기사, 택배 하시는 분들도 택배 기사님이라고 부르죠, 기사님. 그리고 뭐 냉장고 에어컨 설치할 때도 뭐 설치기사, 기사님이라고 그러고, 대리운전기사,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기사지. 그 제가 네이버에다가 기사를 쳐봤어요. 기사를 치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뉴스 보면은 뭐 전부 택시기사, 폭행, 이것도 택시기사, 버스기사, 전부 운전하는 기사들이 먼저 검색이 되더라고. 근데 구글에서는 엔지니어 딱 치면은 진짜 엔지니어가 나와요. 이미지 한번 볼까요? 이미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적인 엔지니어, 그죠? 딱 뭔가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들이 딱 검색이 되잖아. 그런데 이게 네이버 한국에서는 기사에서 이미지 딱 눌러보니까요. 아씨, 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게임이에요? 무슨 게임? 이거는 그거잖아. 그거 뭐야? 중세기사, 나이트. 야, 구글에서 한국말로 기사를 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똑같네. 이게 뭐야? 택시 기사까지 이해해. 근데 이건 무슨 중세 기사가 나와? 그래서 안 된다 지금. 용어가 지금 너무 허접하다. 이게 지금. 와이나님께서 기사 식당은 엔지니어 레스토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용어가 이래서 안 돼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기사. 야,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거. 학위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에서는 요 엔지니어와 테크니션 간의 구별이 뭐 나름 되게 엄격해요. 뭐라고 할까? 엔지니어는 이제 이거죠. 대졸자. 학사 학위를 이제 공학, 엔지니어링 배철러 디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엔지니어고, 그렇지 않은 테크니션들은 이제 고졸이나 전문대졸, 잡의 영역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보통 이제 뭐 현장 엔지니어도 있지만 오피스에서 일을 하죠. 그리고 테크니션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기 엔지니어면은 저희 회사에 이제 전기 테크니션들을 일렉트리션이라 그래요. 일렉트리션들은 이제 보통 뭐 변전소나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실제로 거기 있는 자재나 뭐 기기들을 뭐 와이어링, 이제 케이블을 이제 연결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 하는 영역이 너무 다르고, 어쨌든 엔지니어가 허가하지 않으면은 테크니션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과 테크니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굉장히 중요하고, 뭐 도면 그리는 이런 잡들 있잖아요. 드래프터라고 하는데, 드래프터들도 사실 엔지니어가 아니고 이제 테크니션이죠. 왜냐면 학위가 필요 없으니까. 그 테크닉만 익혀가지고 그 오토캐드랑 그 도면 그리는 이제 툴이죠. 그것만 하는 사람들 드래프터라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사실 테크니션의 이제 한 종류죠. 근데 한국은 이제 4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오토캐드 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지. 엔지니어, 테크니션이 뭐가 뭔지 몰라. 굳이 이걸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하긴 하죠. 한국에서도 기사와 기능사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용어 정리가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엔지니어가 뭔지 몰라요. 내가 엔지니어입니다 하면 엔지니어가 뭔지 몰라 사람들이. 기사 하면은 운전기사인 줄 알고 미국식 용어인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몰라. 그러니까 엔지니어의 이미지가 뭐냐면 이런 거 막. 엔지니어 하면 이런 걸 떠올려 머릿속으로. 톱니바퀴 돌아가는 거랑. 그다음 멜빵 바지 입고 이렇게 몽키 스패너 들고 그죠? 화이바 쓰고 있는 이런 이미지. 이게 엔지니어인 줄 알아요. 이거는 사실 엔지니어가 아니고 이건 테크니션이지 테크니션. 저기 현장에서 진짜 일을 하는 사람들. 기계를 고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테크니션이지. 이런 사람들 엔지니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은 엔지니어가 이건 줄 알아. 몽키 스패너, 화이바. 진짜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한국말로 공학을 검색하면 톱니바퀴가 잔뜩 나와. 톱니바퀴가 잔뜩 나와. 엔지니어가 뭐 톱니바퀴 굴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좀 잘못됐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한국의 엔지니어를 한국말로 차라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의대 나오면 의사고 간호대 나오면 간호사고 그죠? 수의대 나오면 수의사고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굳이 이렇게 전공 이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뭐 법대 나오면은 법사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법대는 더 간지나 그죠? 세 가지로 나눠가죠. 판사, 검사, 변호사.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은 우리도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제 공대를 공사라고 했어야 된다.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으면은 기사랑 헷갈리지도 않고 공사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공사라고 하면요, 컨스트럭션 그죠? 컨스트럭션 공사 이 공사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새 한참 문제가 됐던 이런 LH 공사 이거랑 또 헷갈리고 그죠? 그다음에 이분 최근에 이분 태영호 공사. 이분도 공사고 이런 LH 공사와 태영호 공사가 먼저 생각나지. 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미 늦었어. 예? LH 공사, 태영호 공사에 밀려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원인이 왜 이렇게 공대의 이미지가 한국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냐? 예? 제가 생각할 때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법적 장치가 없고 전문성이 결여됐다. 예, 법적 장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앞에 요 직업군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딱 보면 뭐예요 이게. 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잖아. 법으로 정해놨다고. 이것도 라이센스를 가져야 돼. 그죠?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이것도 의대를 나와서 의사고시를 패스하고 이것도 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직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공대 나오는 분들은 어때요? 라이센스 없어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라이센스 없는 사람들은 아예 직업을 못 갖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따라갈 수 없어. 그리고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일단 이 직업군들과 이 공대와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직업군들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 디맨드가 많이 없어. 간호대나 뭐 수의대나 뭐 소수죠, 소수. 상대적으로 전체 인구에 비해서 소수의 직업군인데 이거는 많단 말이에요, 공대는. 그러니까 공대 학교도 많죠. 학생들도 많이 뽑고. 그래서 일단 문제가 공대를 일반 사무직으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다른 전공들 사무직에서 회사 입사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전문성이 너무 결여돼가지고 이거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대도 라이센스를 강화해야 된다. 예, 라이센스를 강화해서 자격 없는 사람들은 이 직업을 할 수 없게 강화를 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의 방향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당장 용어를 정리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격 강화가 있는데 이게 좋은 예가 이건 것 같아요. 회계학과. 회계학과도 비슷해요. 회계사. 근데 어떤 기업이든지 회계는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어카운팅은 해야 되니까. 회계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회계학과 나왔다고 해서 막 아무나 고용하지 않죠. 무조건 회계사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을 먼저 고용하잖아. 물론 미국에서는 회계학과를 나와서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들도 회계법인에 많이 입사를 해요.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회계사를 따기도 하는데 한국도 아마 그럴 텐데 근데 보통은 한국에서 회계사를 붙으면은 거의 취업이 100% 보장되죠. 그죠? 회계사를 붙으면은 뭐 유명한 데 어디 있죠? 삼일 회계법인이나 뭐 안진 회계법인 이런 데서 바로바로 이제 입사가 되잖아요. 회계사 뭐 기본 연봉도 좀 높고 일반 사무직보다 라이센스의 필요가 있고 그리고 딱 그 뽑는 인원도 소수를 뽑잖아요. 공대도 마찬가지로 뭐 공사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자격을 강화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세 번째는 공대를 줄여야 돼요. 너무 많아.
예, 공대 진짜 너무 많아요. 한국에 제가 그런 관련 영상 예전에 올렸는데 한국의 공대 한 해 공대 졸업생이 뭐 아무튼 엄청 많았어요. 미국의 인구 대비해서 몇 배나 되는 그런 식이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 당장 용어 정리를 할 때 공사는 이미 안 되니까 태영호 공사한테도 안 되니까 밀리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타이틀이 좋을까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여기 한번 의견 내주시겠어요? 이거는 진짜 한국기술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그동안 이거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엔지니어 발전이 없지.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잖아. 공대 나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맨날 학교 다닐 때 공돌이고 그러고 회사 가면 노가다라 그러고 노가다라니 이게 어떻게 노가다는 이 밑에 테크니션도 안 되죠. 노가다는 뭐라고 해야 되죠? 단순 노무직. 예? 노가다는 하기가 필요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엔지니어가 노가다야? 그리고 심지어 우리끼리 엔지니어들끼리도 우리끼리 막 비하하면서 노가다라고 그러고 어디 뭐 유튜브 어디 보니까는 뭐 노가다 채널이 있더만 알고 봤더니 뭐 엔지니어 채널이야. 근데 자기가 자기 채널 이름을 노가다를 지었어. 아주 황당하죠. 예. 그만큼 인식이 개판이다 지금 한국이.